이어서 야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야권에서 지금 중도층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이슈일 것 같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보름 전쯤에 옥중 첫 메시지를 냈었죠. 당시에 이 메시지 보수 통합을 위한 메시지였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소영 교수님, 어제 유영하 변호사, 이제 박 전 대통령 직접 접견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두 번째 옥중 메시지라고 공개를 한 내용을 봤더니 도와주려는 카드가 능욕을 당했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수 통합 메시지인지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을 위한 메시지였는지 혼동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사실 첫 번째는 이제 그 친필로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고 또 달린 메시지도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보였던 거고, 지금 두 번째는 전언이란 말이죠. 우리 그러니까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전달된. 첫 번째는 친필, 두 번째는 전언. 전언이란 말이죠. 과연 이 전언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일단 있는 것 같고요. 설령 이것이 전언이라 하더라도 또 유 변호사가 취사 선택해서 전언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메시지의 신뢰성은 조금 좀 약간의 어떤 합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의심이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라는 물론 측근이긴 하지만 이분의 어떤 공천 하나에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즉각적 반응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서 사실 조금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지금 보수통합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과 이렇게 지금 좀 이 범야권이 이렇게 뭉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가 결국에는 지금 또 다른 어떤 쟁점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자꾸 이렇게 뉴스밸리가 올라가면서 탄핵에 대한 것들이 또다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저는 사실 시기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이 두 번째 메시지,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정당은 바로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대통령 뜻을 받들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우리를 버려버렸습니다. 유영하조차도 공천을 주지 않고 버려버렸습니다. 대통령 자체를 버려버립니다. 네, 변호사님. 첫 번째 메시지에는 통합당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버렸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보수 통합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유영하 변호사의 두 번째 메시지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대국민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수감 중에 있으면서도 보수 통합과 총선 전에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해석들도 일부 있었는데 지금 결국 유영하 변호사의 이 메시지로는 어떤 그 총선에 있어서 내 측근 사람들에 대한 공천을 좀 챙겨줘라는 지분 챙기기 목적도 이 메시지에 포함됐다라고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익 추구도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제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선 매우 불필요한 두 번째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메시지가 강조되면 문제는 뭐냐면 보수통합이 일렬로 사실은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자유공화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 소수 정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표 갈라먹기, 표가 분열되는 현상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유영하 변호사 이런 두 번째 메시지를 냈지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결국에 또 최종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이 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두고 계속 반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 미래한국당이 이런 반발을 받아들이고 비례대표 명단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한국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좋은 얘기는 많이 몇 명 정도로? 일단 한시반에 최고위. 당사에서 하시나요? 최고위에서 요청한 것이 한 5건 정도가 되는데 한 4건 정도는 우리가 수용하는 걸로 했고 20명 가운데 4명이면 20%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라는 숫자가 참 작게 보이지만 20% 정도를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수정 보완 작업을 한 거거든요.
네, 뭐 법적으로는 다른 정당이라고 얘기를 해온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를 두고 볼썽사나운 뭐 공천 갈등의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뭐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서 한 4명 정도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은 것 같네요. 그 뭐 봉합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네. 전 처음부터 이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공병호 위원장이 네. 이건 사천이 아니고 자기가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어떤 회사가 어떤 인재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공당에서 이른바 어떤 공적 영역에서 임무를 수행한 인물을 뽑는 거지 어떤 유용하게 쓰려는 인재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공병원장 사천하지 않았다 했는데 명단이 나오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분들이 왜 됐을까라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의구심 표명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물론 거기에 훌륭했던 분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때 중도 외연을 넓히려고 폭넓게 영입했던 어떤 인사들이 어떤 그 후순위에 배치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공병호 위원장이 이른바 상징성, 의미, 국민 공감대 이런 어떤 보편적 가치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조금 좀 사전에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지금 더 갈등을 비치는 것은 국민에게 오만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거든요. 네네. 빨리 봉합을 하면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나가는 정치력의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또 지금 종로 출마에 나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도 조금이나마 더 이렇게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저는 지금 그런 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통합당 일각에서는 아예 뭐 이거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아니면은 뭐 미래한국당 뭐 대표를 교체해야 한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는 첫 번째로는 다른 비례정당을 세우거나 최고위원 권한으로 이제 대표를 교체하겠다, 뭐 다른 인사들을 영입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역시 정치성의 혼란을 거치면서 그 어떤 그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 없이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일을 돌이켜 봤을 때 비례 명단을 확정하고 이것을 다시 순위를 재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상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네 명을 교체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비례 후보로서 명단을 확정받은 인사들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상실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미래한국당 통합당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추천한 인재와 지금 공천 비례대표 명단에 올라온 공천이 누가 더 우열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납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정작 투표를 해야 되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하란 말이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순서 조정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1차적으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은 지금 뭐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래한국당은 오늘 오후 1시에 일단 그 새로운 비례대표 명단 한 4명 정도 조정을 한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해서 확정을 하고 또 이어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황교안 대표의 이런 좀 반발이 또 추가로 반영이 돼서 더 큰 혼란이 벌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얘기도 좀 간단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가 창당한 국민의당 이번에 비례대표만 출마를 하기로 했는데 송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좀 몇몇 한번 보셨나요? 어떤 인물들을 좀 있던가요? 특이한 것이 사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측근이라든가 그 원외 이제 인사들도 있고 언내 인사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좀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이제 대구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같이 의료봉사를 했던 분들,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비례 예비 후보로 이제 명단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최현숙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의 간호부원장이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의료봉사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응모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고요. 사공정규 이 대구시당 위원장 의사 선생님입니다. 50대 의사 선생님도 지금 비례대표 그 명단에 들어가 있어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약간 특별한 인원들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뭐 권은희 의원이라든가 이태규 의원이라든가 김근태 전대협 서울대 지부장도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례대표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순위까지 또 당선권으로 볼지 여부도 지금 좀 불명하지만 몇몇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거의 23일에 20명이 최종 순번이 확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국민의당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비례정당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권 갈등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옥중 메시지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